아까 말씀드린 여러 동물들이 서로 어른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별주부가 그 구경을 하다가 20번 요 대목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한편을 바라보니 토끼가 있을 것 같아서 화상, 그러니까 그 초상화를 들고 펴보니까 저기 토끼가 있는 거예요. 그 어른 다툼 속에 토끼도 있었는데 토끼도 이제 자기 나이 자랑하느라고 내가 뭐 옛날에 뭐 누구랑 뭐 같이 낚시하던 사람이고 뭐 이렇게 온갖 고사를 들이대며 나이가 많다고 하는 거를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 걸 별주부가 이제 본 다음 저기 토생원 아니요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뻣뻣해지니까 토자를 호자로 잘못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주둥이 벌건하고 얼숭덜숭한 게 튀튀튀튀 하더니 호생은 아니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듣고 호랑이가 산중의 호랑이긴 하지만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이 생원이라고 말을 듣고 나서 누가 나를 생원이라고 불러 하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이 그 유명한 요즘 한창 인기가 많았던 범 내려오는 그 대목인데요. 사실 여기서의 호랑이는 산중 모족회의가 있을 때 왕따를 당한 호랑이가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왕따 당한 호랑이가 혼자서 쭈그리고 있는데 배도 고파 있는데 별주부가 호생원 하는 부르는 소리에 누가 날 불러 하고 이제 막 미세등등하게 일단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별주부랑 만난 다음에 호되게 당하고 압록강까지 쫓겨가는 그런 대목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범은 어떻게 보면 용왕의 처지와 아주 비슷한 우롱당하고 조롱당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대목을 우리 요즘 젊은 명창들은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다시 그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그 유명한 걸 한번 잘 없으시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영상의 판소리가 우리 원래 전통 판소리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판소리였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졌냐면 반주, 시각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 판소리를 현대화하는 게 굳이 이거를 트로트로 부르는 게 현대화가 아니고 우리 소리를 가져가지만 그거를 조금 더 비트를 조금 빠르게 한다든지 이런 디지털 매체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해도 충분히 먹히고 가능하다, 세계화시키는데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범이 내려왔습니다. 범이 내려와서 이제 쫓겨가는 것이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별주부가 잘 토끼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수궁으로 들어가는데 뭐 벼슬도 주고 뭐 미색이 뭐 있는 뭐 미녀들을 뭐 아내로 삼게 해주고 이런 유혹을 해서 가지만 결국에는 내가 죽을 곳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꾀를 내어서 간이 없다고 불러대는 그 핵심 장면이 그 다음 32번 항목에서 사설이 있는데요. 이게 조금 길으니까 핵심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토끼가 이제 생각하기를 저놈한테 속고 들어와서 내가 죽게 됐구나 하고 한 끼를 얼른 내어 아무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밀고 자 내 배 따보시오 이렇게 대드니까 용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배를 안 따이려고 무수하게 말이 많을 텐데 의심이 없이 배를 척 내밀으니 무슨 이유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너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신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라니 하오리다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옛날 뭐 보살을 들어대면서
옛날에도 그렇게 성현들 중에도 뭐 뱃속에 여러 구멍이 있어가지고 뭐 뱃속에 든 뭘 하려고 죽였지만 거기에 없었다. 나도 배를 갈라서 간이 있으면 좋지만 만일 내가 간이 없으면 당신은 어떡할 거냐. 결국은 내 목숨만 떨어지고 당신은 병도 못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 설득을 한다고. 용왕이 그렇다고 이제 그 말이 금방 넘어가지 않아요. 야, 병이 나면 듣지도 못하고, 뭐, 어디에 병이 나면, 뭐, 말도 못하고, 또 간에 병이 나면 볼 수도 없는데, 간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이제 간이 원륜의 전기로 생겨가지고, 보름이면 간을 내고, 또 금음이면 간을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병이 나면 자꾸 저한테 간을 달라고 고치기 때문에 간을 내놨다가 파촌잎에다 꼭꼭 싸가지고 저기 개수나무에다가 달아매놓고 일단 내가 발을 씻으러 합격하러 저기 시냇가에 내려왔다가 우연히 별주부를 만나서 수궁이 좋다고 해서 잠깐 구경하러 관광차 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랬더니 용왕이 또 다시 반박을 해요. 너 말이 안 된다. 내장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은데 어떻게 간을 들었다 냈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용왕도 금방 넘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서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토끼가 당돌하게 정말 당돌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왕은 도지이리오 미직.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요. 이렇게 일단 무시합니다. 대왕을 용왕을 일단 기로 물러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옛날 보면 신동시도 다 꼬리가 있었고 어떤 물고기는 저게 꼬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꼬리가 짧고 대왕님은 그 옥체에 비늘이 번쩍번쩍하네. 나는 털이 이렇게 송살송살 있고 까마귀도 쓸개가 오전 까마귀는 있고 오후 까마귀는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 만물 짐승이 다 같다고 우기냐. 말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너랑 다르니까 나는 내가는 저쪽에다 매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용왕이 결정적으로 조금 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너 간을 들였다 이렇게 냈다 하는 그런 표가 있냐? 그랬더니 나는 구멍이 3개다. 봐봐라. 한 구멍으로는 대변 보고 한 구멍으로 소변 보고 남은 한 구멍으로 간을 내고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용왕이 속게 됩니다. 이제 용왕이 속았다고 하는 거는 강자와 약자가 뒤집혔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을 얻어 먹으려면 토끼한테 지금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용왕이 토끼한테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잔치를 배설해 주면서 술을 한 잔 건강하게 먹도록 아부를 하면서 온갖 그 맛있는 것들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요. 요 밑에 이제 수궁풍류 속에 용왕이 토끼만에 속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즐기도록 하는데 술상을 내서 여보 토공 잠시 농한 곳은 전장에 나가면 다닐지 못 다닐지 간담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 내가 당신한테 무슨 장군감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 당신 용기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언짢게 생각하지 말겠나 이렇게 아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 토끼는 이제 갑을에서 을의 위치에서 갑자기 이제 갑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왕한테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잔치를 즐기는데요. 그러다가 술 먹고 취해서 헛소리를 또 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대목은 13페이지에 보시면 토끼도 빈속에 두서너 잔 먹어놓은 것이 취흥이 도도하여 제 손수 용왕한테 농을 한번 청하갔다 해놓고서 여보 용왕님 내가 세상에서 동의보감 많이 받지만 토끼가 아니 약된다는 말은 금식 초문이로구만 이렇게 얘기해놓고 야 내가 내 죽을 말을 잘못했구나 하고 말을 갑자기 휙 돌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가 막 벌어지고 그 다음에 토끼가 놀다가 여기 보시면 대장 범치란 놈이
토끼들을 쫄쫄 따라다니다가 쫄랑쫄랑 소리를 듣고 아따 얘들아 토끼 뱃속에 간 들었다 이렇게 고함을 질러 놓으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서 어느 시럽이라든 놈이 내 뱃속에 간 들었다 하냐, 내가 못 먹는 술을 먹었더니 똥덩이가 여기서 출렁출렁 하는 거다, 이렇게 얼른 때우고 빨리 육지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주부에게 영을 내려서 세상을 빨리 나가도록 하고 용왕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별주부 등에 타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에 토끼는 목숨을 구하고 이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막상 살아 나오니 얼마나 억울하고 또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에 나와서 별주부 등에서 땅을 밟는 순간 이제 아까 염계달이 만든 그 던음의 욕을 한바탕 퍼붓는 것이죠. 그래서 용왕이 미련하더라. 너희 용왕이 슬기롭기가 나와 같고 내가 만약에 미련하기가 너희 용왕 같았으면 영락없이 죽었겠지만 내가 밑에 있는 구멍이 3개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이 또 어떻게 살았겠냐. 나는 가겠다 하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신 여기는 그 토끼가 그냥 홀랑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아까 신재효가 썼다는 그 토별가에는 마지막으로 토끼가 자기가 누운 똥을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똥을 먹고 용왕이 병을 낫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끼 간을 먹지 못하고 토끼가 눈 똥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은 풍자고 조롱이고 용왕을 비하시키는 일이죠. 안 그래도 서민 약자인 토끼, 그것도 토끼가 눈 똥을 먹고 간신히 용왕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왕은 토끼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데 그것도 토끼가 눈 똥을 먹고 났다. 이렇게 그 비하, 조롱, 비판, 풍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왕과 토끼는 정말 권력자와 피지배계층을 상징하는 거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국가와 개인이 되는 건데요. 이 국가라는 이념하고 개인이라는 존재 사이에 예전에는 국가를 위해서는 누구나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임금을 위해서는 충성을 해야 하고. 하지만 이 토끼의 시대, 이 토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 용왕 때문에 내 목숨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개인의 목숨이 중요해진 시대. 용왕을 위해서 개인의 목숨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 이런 토끼를 응원하는 파소리 향유층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별주부한테 욕 실컷 하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어질더질 끝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판소리에서는 토끼가 살아나서 잘 먹고 잘 살았네요 어질더질 이게 끝이 안 납니다. 토끼가 다시 죽을 위기를 겪는 것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게 저는 판소리 수군가에 어떻게 보면 굉장한 뭐랄까요? 균형 감각이랄까?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서로의 그 욕구를 들어주는 그런 얘기랄까? 아니면 정말 현실적인 이런 죽을 위기가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토끼에게 다시 한번 강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달까? 이런 것들을 모두 넣은 것이 결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토끼는 다시 그물에 걸립니다. 신나게 출렁거리고 올라가다 그물에 걸려서 이제 또 사람한테 잡아먹힐 위기가 닥쳐요. 그때 이제 쉬파리한테 내 몸에 쉬를 쓸어 달라고 해서 초동 목수가 그 쉬파리 쓴 토끼가 낀 방구 냄새를 맡고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토끼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그 대목이 토끼가 그물에 걸리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 대목은 다시 독수리에게 잡힙니다. 근데 독수리한테 다시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수궁에 가서 어떤 주머니 하나를 얻어왔다. 그 주머니는 내가 병아리 나와라. 그럼 병아리가 막 꾸역꾸역 나오고 독수리가 좋아하는 돼지 창자 나와라. 그럼 막 돼지 창자가 꾸역꾸역 나오고 그런 주머니다.
그러니 매일 먹을 것을 걱정하는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또 솔깃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그거 어딨냐, 너 그거 나한테 주고 죽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토끼가 독수리한테 콱 채워서 저기 바위 산 구멍 안에 내가 넣어놨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구멍 안에 내가 의사증치를 가지러 들어가겠다 해서 독수리로부터 잠깐 벗어나는 기회를 활용해서 쏙 들어가서 도망가고 독수리한테 욕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야, 내가 수궁에서도 살아왔는데 내가 독수리 너 같은 것한테 죽겠냐, 나는 여기서 손주보고 재미나 몰란다, 너는 가든지 말든지 뭐 거기서 기다려 죽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하고 독수리에게 약을 올려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런 그 독수리와의 내용이 사설로 쭉 이어지고요. 후일담에 보면 독수리 그제서야 자기가 속은 줄 알고, 돌리다라는 말은 이제 속았다 하는 말의 그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훨훨 날아가고 별주부 정성으로 대왕병 즉차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그 박초월 선생의 결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결말이 있지만 박초월 선생은 이 별주부 정성으로 이 용왕의 병이 나았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주부 충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토끼는 산중에서 완연히 잘 늙었다. 그러니까 용왕도 살고 토끼도 잘 살았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 박초월본 수궁가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소리는 사실 되게 판소리적인 결말은 누구 하나 다치는 사람 없이 화해하거나 축제를 맞이하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세계가 같이 서로가 잘 사는 사회로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소설 속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를 담아서 해놓을 경우에는 용왕을 죽도록 해놓고 또 별주부가 나는 이제 이대로 돌아갔다가는 용왕한테 딱 죽을 거니까 나는 수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망명하겠다. 그래서 소상강에 망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이런 재밌는 내용도 있습니다. 토끼가 수궁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약이 오르니까 오늘 밤 저기 그 별주부 부인에게 내 수청을 들게 해라, 이렇게 용왕한테 요구하는 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룻밤을 잔 별주부 부인이 토끼에게 반해서 토끼가 살아서 나간 이후로 상사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상사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용왕과 그 신하들은 별주부를 못 잊어서 이 별주부 부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연료문을 내린다. 이런 아주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도 여러 다른 이런 별주부전에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에피소드들이 다양하게 사이사이 들어간 많은 이본들이 있는데요. 이 누가 살고 누가 죽느냐 하는 것은 이 결말을 보면 내게는 나오고, 또 이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수궁가가 추구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용왕도 살고 또 토끼도 잘 사는 것으로 나왔으니 모든 세계가 편안하게 자기 세계에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기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부족하지만 간략하게 수궁가 사설 보셨는데요. 자세히 좀 꼼꼼히 보시면 훨씬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다 못 읽었지만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께 수궁가 이야기 해드리면서 또 저희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예. 예, 그 맨 마지막에 그 별주부 마누라가 토끼랑 통정을 해가지고 연령문 세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 소설본에 있나요? 네, 소설본에 있습니다. 네. 되게 좋아요. 굉장히 현대적인데요. 아주 현대적입니다.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네, 그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별주부전 또는 뭐 토별전, 토끼전, 이 수궁가는 그 잡다한 에피소드가 계속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리성이나 합리성을 따지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심지어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가 연꽃에 다시 환생되는 것 자체도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쪽 사람이 아니죠. 약간 서양식 학문을 하신 분들이 그래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니까 몇 년도죠?
이명박 때. 이명박 때만 10년 됐나요? 10년 정도 전에, 10년 조금 덜 됐나 보네요. 7, 8년 전에 국립극장에서 미스터 레빗 앤 더 드래곤 킹이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토끼와 용왕이라는 작품이에요. 미스터 레빗 앤 드래곤 킹입니다. 근데 그게 독일의 그 오페라 연출가, 유럽의 3대 연출가 중에 한 분인데 몰로예요. 80이 넘으셨는데 아힘 프라이어라고 하는 독일인인데 그 백발의 노장이 오셔서 그 우리 수군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 다 보셨을 건데요. 굉장히 그 무대 장치도 독특하고 그리고 연기하는 패턴도 굉장히 독특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작품 각색을 하고 현악 연출로 같이 참여했었어요. 그때 바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작품을 초안을 써가지고 대본을 주니까 그걸 이제 독일어로 막 바꾸면서 이 사람은 조선말 모르니까 그걸 보더니 이거 넌센스다. 이것도 넌센스, 여기도 넌센스, 넌센스. 그래서 이건 문학 작품이지 이거 무슨 드라마 이런 일반적인 그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건 옛날 고전의 설화이다. 얘기해도 아무리 옛날 얘기를 해도 이건 논리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건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 왜 이 사건이 벌어지냐. 사건의 그 전개되는 개연성이 전혀 없다. 연관성이 없다. 합리성도 없다는 거죠. 맞는 말이다. 네 말은 맞아. 그런데 이제 통역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영어 통역, 독일어 통역. 근데 그때 끝까지 해결이 안 된 지점이 뭐였냐면 대판 싸움이 한 번 있어요. 물 건너갈 뻔했어요. 진짜. 지금 우리 여기 사설 분석에서는 직접 소개를 안 됐지만 그 토끼 화상을 그리고 나서 토끼 몽타주를 가지고 집에 갑니다. 이제 공무생을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어머니가 있어요. 예, 어머니하고 이별하는 장면 나오죠. 네. 아내하고. 그런데 그 장면의 노래가 굉장히 긴 진양조로 돼 있고 비장미가 있죠. 그래서 눈대목이고 또 대회대목이기도 해요. 그게 아주 비장한 노래거든요. 그 별주부 모친이 별주 못 가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고 가면 니네 아버지처럼 죽어. 세상 구경 갔다 니네 아버지 죽었거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독일인이 이 대목은 정말 빼야 된다. 극구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 자체를. 왜 그랬을까요? 토끼 화상을 가지고 물에 졌는데 전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이 독일인이 생각하기엔 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고위 공무원이야. 그래도 군전에 출입하는. 그리고 명을 받았어. 그래서 왕으로 또 명을 받아서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어떤 정신 빠진 엄마가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여자가 어디가 있냐. 나라의 명을 받았으면 가는 거다. 특히나 전제 왕권 시대에는 말할 수가 없다. 못 가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넌센스는 공연하면 사람들이 웃는다. 말이 안 된다고. 넌센스다. 그러면서 이틀을 싸웠어요. 왜 우리는 넣어야 된다 이거. 야 옛날 얘기인데 왜 별말을 못하냐. 뭔 합리성만 따져서 하냐. 그랬는데 결국 이제 넣었어요. 느낌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넣느냐. 이건 판소리의 눈대목이다라는 걸 강조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풍자다. 풍자 해보자. 코미디를 만들어보자. 코미디를 꾸셨어요. 엄마가 못 가게 말도 하지만 그 뒷대목 보면 그 자기 마누라도 나와가지고 성질을 내잖아요. 가서 안 된다고. 그런데 바람 필까봐 걱정하고.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 필까 걱정하고 또 그런데 별주부는 결국 뭘로 꾸시냐면 제가 이제 각색을 해두기를 갔다 와서 성공만 하면 부귀 영화가 쏟아진다. 그게 살짝 있기도 하거든요. 많이. 부귀 영화가 쏟아지는 일이니까 가겠다. 그래서 이걸 많이 벌어갖고 온다. 그랬더니 서양에서 이렇게 하면 이건 매출을 뜻한다고요. 섹스를 뜻한대요. 그런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어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뻥 터지는 거야. 아 그건 재밌다. 그건 재밌다. 세속주의. 소위 세속주의가 표출되니까 그거는 코미디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대목을 겨우 살렸거든요.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기억도 나면서 그 특히 뒷부분에 가면 계속 에피소드가 연결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별주부 마누라가 18가지 그렇게 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끊임없이 우리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욕망과 좌절과 또 극복
이 과정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욕망과 저주가 끝도, 욕망과 저주가 끝도. 네. 이런 그 과정을 사실은 그 잡다한 우화에 불과한 거라고 치부해버리면 이건 한 주먹거리 이야기도 안 되지만 그리고 금방 얘기했듯이 한일생활 물성을 따지면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지만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또는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삶을 빗대어 보고 그 비유와 상징 속에서 우리 그 삶의 자각이랄까요? 성찰이랄까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하라고 에피소드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3재 중인 분 계세요? 3재 기간인 분? 띠로. 네. 3재, 이 별주부 이야기, 토끼 이야기를 하면서 토끼의 3재 반란 이야기가 있죠. 네, 이거 여기 나옵니다. 3재 반란 얘기 들어보라고. 그래서 토끼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산 중에서 가장 통틀어서 가리 하위에 해당하는 가장 약한 짐승에 불과하죠. 제가 그걸 각색할 때 토끼가 제일 먼저 만나는 짐승을 개구리로 잡았어요. 저보다 약한 거. 개구리가 더 약하거든. 토끼가 연못가로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 하도 호랑이, 늑대, 이리들이 막 댐벼. 근데 막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막 낙엽새만 벌썩 나도 귀가 뽀쫑거려가지고 죽겠고. 그래서 세상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토끼가 물에 빠지려고 연못을 딱 가니까 자기가 간 곳에 놀래가고 개구리가 깨고라고 물에 빠져 죽네.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아하, 나보다 더 약한 존재였구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대목은 정말 빠져버렸어요. 자, 혹시 강의 중에 재밌는 또 질문이나 또 같이 나눌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별지부 얘기 하시길래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어떤 연구 시각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별주부가 충성스러운 신하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별주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별주부, 그러니까 주부라고 하는 직책이 굉장히 미감 말직인 거예요. 굉장히 하급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별주부가 본인이 그 자원에서 상소해서 육지로 나가긴 하지만 이제 그거죠. 별주부 입장에서 내가 공을 세워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도 좀 이번에 나중에 인정받고 높은 벼슬을 얻거나 국가의 인정을 받아서 어떻게 좀 우리 가문을 좀 세워보자. 이런 욕망 상승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 상소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충성 실현하면 내가 토끼를 놓쳤다. 그리고 가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살자고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생각했던 성공 욕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별주부가 그렇게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것이 정말 진짜 충성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는 그런 그 어떤 동인이 있는 그런 충성이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서 볼 필요도 있죠. 굉장히 정확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정확한 핵심인데 그때 또 하나 싸웠던 게 그 부분이에요. 바로 그거.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아임프라이어는 설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갔다 오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니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그때 별주부 못 지나고 마누라가 그러면 가라고 빨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면을 모면시켜서 넘어갔는데 그거를 딱 프레임을 걸었던 건 작창을 했던 안숙선 선생님입니다. 안숙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환아 잠깐 보자 해가지고 연출하고 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대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별주부가 충신인데 수많은 충신전인데 이 충신전을 얘기하면서 그 세속적인 얘기를 욕망을 얘기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나 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국립극장에서 어떤 명령을 하다가 두면 돈 벌려고 하냐 예술 잘하려고 하지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순간 반감이 확 더 강해져 내 안에서. 선생님 그렇지 않죠. 먹고 살라고 하지 않나요? 10의 9은 먹고 살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 중에 1이나 2의 마음은 공명심도 있고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것이죠. 자긍심만 먹고 일을 하나 공명심을 먹고 일을 하나 그 안에 현실 세계가 노출될 수 있죠. 그걸 노출시켜 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극구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 싸웠습니다. 그는 안 싸우고 진짜 싸웠어.
왜 싸웠냐면 이제 당신이 계속 내가 우기니까 둘이 있는 자리에서 국립극장, 해운국장 객석이었어. 앞에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뒤가 이제 서로 공대하는 말도 빼버리고 말하고 야 그러면 네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본 명령이 왔는데 영경애가 너 반대한다고 그러면 너 하지 말라고 안 할래? 이러면서 아니 여기서 집안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 대판 나왔네. 아, 여기서 왜 그런 비유를 해요? 안 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랬더니 그걸 한번 써서 한 몇 달 갔습니다. 서로 한 번도. 근데 어쨌든 그때 공연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명심이냐 네. 충성동의로서의 공명심이냐 또는 그 사적 욕망이 더 지배할 수 있느냐 이거 얘기를 그런 식으로 비화돼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양반층들은 정말 진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어떤 인물이 하나 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의 명분이 좀 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는 별주부가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그래야 작품에 어떤 갈등 구조가 형성되니까.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을 하자면 토끼는 여기 아까 미산제 사설에서는 이제 토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산중에서 완전히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혹시 다른 결말은 있나요? 토끼에 대한? 저기 이 작품이 수군가나 또는 춘향가나 맨 앞에 출발을 춘향이를 내세우고 토끼를 내세우고 그러면 사실은 아까 우리 한국말이 맨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된다 하는데 처음에 그걸 내세우면서 사실은 출발의 논리가 뒤에는 아무렇지도 않아도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저 토끼가 죽어도 괜찮고 또 용왕이 죽어도 괜찮고 하여간 토끼를 내세움으로써 약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 보여준 게 목표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가령 이 보성소리 수군가 네. 여기에서는 왜 용왕이 산신한테 통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토끼 좀 보내달라. 그래서 토끼 보내서 간 달아가지고 용왕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용왕을 살리기 위해서 토끼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그 과정에서 이미 토끼의 그 힘든 모습들 이게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안숙선 선생이 한 것도 그건 사실은 대단히 양반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탑소리 인물들이 살아있는 인물이라는 게 용왕도 저 살려고 그냥 온갖 또 발광을 다 하잖아요. 뭐 토끼 똥을 먹는다든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자라도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또 하고 또 저 자라가 가는 이유도 한번 자기 집안 일으켜볼까 하고 그게 살아있는 인간이거든요. 용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 바치고 이건 안숙선 선생이나 할 일이고 영웅 열사들의 네. 사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인들은 그냥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래서 끝에 여러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진짜 토끼관이 효험이 있을까요? 토끼관 얼마 전에 TV 보니까요 그거에 나왔어요 진짜로 네. 건강 쪽에서 그래서 이게 별주부가 그 토끼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정말 토끼관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 그랬더니 약간 그 뭐라죠 해독 이런 거 청혈 이쪽에 약간 영향이 있는데 그게 되려면 한 마리의 토끼 간은 요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못 끼치고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학 상식. 그 유감주술이라고 해서 이 간이 눈하고 관련된대요. 그래서 토끼 간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그러고 많이 한두 마리는 안 되고. 네. 기껏 토끼 살려놨더니 토끼 길러서 잡아먹는 거. 그런 기억나세요? 그 아인프라이랑 했던 작업에서 토끼의 결말은 어떻게 끝나죠? 저는 진짜 그걸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나 봤는데 잊어먹었어.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그거는 이 창문에 충실해가지고 제가 이제 단가를 하나 썼어요. 맨 마지막에. 아서라 세상에 쓸데없다 편시춘 단가를 앞에 딱 인용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좌우도 앞도 뒤도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토끼가 점점 그 노래하면서 달나라로 갑니다. 어허. 무대 세트에 큰 달이 내려오고 거기에 작대기를 놓고 올라가 월궁으로 올라가. 아, 그런 결말도 있어요. 네, 일본 그- 중에 아. 이 토끼가 나중에 다시 달나라로 가서 도약해서 신선이 되었다. 이제 그런 결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토끼는 그 어떤 민초적 입장에서는 이 지배 질서에 속해 있는 이 세상, 이 현실 세계에서 못 살겠다라고 어떤 탈출구를 찾는 그런 걸로는 오히려 그 독일 연출가랑 하도 같더라고요. 제안했더니 아주 좋은 결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그 우리가 수군가를 저도 이렇게 접해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탕소리기도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춘향가는 십자가 너무 애절하고 너무 진지하다면 이건 적당히 놀면서도 그 어떤 이렇게 담긴 숨쉴 수 내용이 있는 또 깊고 그렇죠. 현실도 풍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수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이게 아까 말씀도 들어보면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연창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도 아주 간추려서 조금만 유명한 대목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따 밤에 좋은 소리꾼들이 와가지고 더러 여기서 얘기했던 것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희가 혹시라도 이 수군가를 들을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뭐 자료를 찾아서 한송가를 한번 유튜브 보셔도 수군가 치면 많이 그냥 나와요. 그거는 그러면 돼요. 네, 저희 스승님 것도 많이 들어주시고 정광수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없더라고요. 우리 근데 스승님. 정광훈 없던데요? 업로드 안 시켜놔가지고. 자, 오늘 저녁에 또 오늘 낮에 이렇게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또 생생한 알겠습니다. 수분과의 세계로 빠져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수분가는